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핵심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종합 뉴스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고조되는 중동 위기 상황에 대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바가지 행위 등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동시에 국가정보원은 중동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정예 정보요원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외교부 조현 장관은 바레인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귀국 희망 국민 120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카타르와 요르단 등지에서도 한국인들의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신속한 위기 대응 시스템 가동이 중요합니다. 이 이슈의 더 깊은 배경, 채널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전 뉴스였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한숨 돌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UAE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는 국가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을 낮추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더 깊은 뉴스 해설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과 향후 4년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로 핵심지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향후 4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신축 선호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의 시장 원칙 준수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필수적이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청와대 성평등 가족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정정욱 청와대 성평등 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법 준수 의무는 사회의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이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됩니다. 이 사안의 다음 전개 내일 이 채널에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그전 뉴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이주 가족의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20세에서 24세로 체류 기한을 확대하며 특정 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2030년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양육을 위한 인도적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도적 고려를 내세웠으나 법치주의 원칙과 제도 신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다음 전개 내일 이 채널에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상설특검과 검찰 측이 지난해 3월 5일 이른바 3자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은 지난달 27일 어미준 전 지청장을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며 해당 회의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엄 전 지청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회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이 진실 공방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 이슈의 더 깊은 배경 채널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전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믿는 AI 분야에서 한국의 현실이 전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인공지능 AI과 반도체에 이어 뇌과학 분야에서도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중국 양회 언급과 함께 AI 인력의 성별 불균형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AI 인력 10명 중 3명이 여성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4년 기준 30.5인 전 세계 여성 AI 인력 비율과 대비되며 이화여대 총장이 정부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인적자원의 균형 있는 발전이 시장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 김창열, 박서군 씨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가 독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외교부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은 외교의 근본 원칙이므로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전 뉴스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의 중동 국가에 적대감 없다는 사과와 걸프국 공격 중단 승인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미사일들이 실전 투입되며 긴장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 국가들에게 사과하며
공격 중단을 승인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 속에서 사거리 500km와 2000편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갈등을 통해 장기 집권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국제안보와 시장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은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다음 전개, 내일 이 채널에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